자, 이제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할게요.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은 되게 뭐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단계, 그다음에 뭐 나중에 그것을 이제 리포트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과정에서도 이제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보았듯이 이런 테이블 형식으로 돼 있는 데이터는 우리 인간이 그 패턴이나 그런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뇌는 더 그것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데이터를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다라고 하고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쓰는 패키지가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이걸 한번 설치해 보세요. ggplot2. 설치했으면 이제 로딩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ggplot2는 이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어떤 문법을 만들고 그 문법에 기초해서 어떤 함수들이 고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자세한 원리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그래픽 많이 쓰는 그래픽이 스캐터 플롯이에요. 산점도죠. 예를 들어 내가 그 2007년도에 겟마인더 데이터셋을 산점도로 그려보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 뭐 X축을 뭐 1인당 국민소득으로 하고 Y축을 기대수명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은 겟마인더에서 2007년도에 해당되는 데이터셋만 골라서 그것을 이제 겟마인더 언더바 2007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겟마인더 2007을 가지고 내가 그 스캐터 플롯을 그릴 텐데 그때 이제 필요한 함수가 ggplot2의 ggplot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 함수에는 이제 aesthetics라고 하는 그런 시각적 표현 요소에 대한 매핑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aesthetics를 하고 x축에 뭘 넣을 거냐면 gdp per cap을 넣고 y축에는 내가 life expectancy, 그러니까 평균 기대 수명을 넣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왜냐하면 이게 ggplot는 이렇게 우리가 점진적인 방식이라고 그래서 먼저 aesthetic ggplot 함수 내에 그 aesthetic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x축, y축에 어떤 데이터를 매핑할 건지를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으로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geom이라고 하는 것으로 geom 언더바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산점도는 geom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자, 이게 그 그림이 아까 이 오른쪽 아래 페인에 플롯이라고 하는 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표현이 되죠.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X축에 그 다음에 평균 기대 수명이 Y축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각 나라의 2007년도에 해당되는 값이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07년도에 얼마였고 기대 수명이 얼마였다. 그런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시각적으로 대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기대 수명이 높구나. 그죠? 일단 그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낮구나.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안 돼도 낮은 나라들 내에도
뭔가 기대 수명의 편차가 상당히 크구나. 그죠?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데 어느 이상 높아서는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효과가 미미하구나. 그죠? 그런 플래투 이펙트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것들을 그냥 대번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 여기다가 더해서 음, 어떤 대륙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어떤 대륙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에세틱스를 지원 포인트 내에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컬러에는 컬러에 뭘 어사인하냐면 컨티넨트를 어사인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그 레전드가 생기죠. 그래서 음, 보면은 뭔가 이 아프리카 쪽이 1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그죠? 쭉 아시아가 한 중간 정도 되고 유럽이나 뭐 저쪽 아메리카 쪽이 이렇게 좀 GDP가 좀 높은 나라들이 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컬러라고 하는 우리 그 시각적 표현 요소에 그 컨티넌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매핑을 한 거예요. 에스테틱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오케이? 음, 또 여기다가 컬러 말고 또 사이즈라고 하는 그런 요소도 있거든요. 이거를 뭐 팝ulation 밀리언 해봅시다. 근데 아까 팝ulation 밀리언은 겟마인드 2007에는 없는 변수인데 여기 팝ulations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게 그 점의 크기가 population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는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아마 아시아에 있으니까 큰 점 두 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픽 요소의 데이터를 매핑할 때 aesthetic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그것이 뭐 ggplot이라고 하는 함수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지옴 포인트, 지옴 언더바로 시작하는 그런 함수 내에 있어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aesthetics 컬러나 사이즈를 아까 ggplot 내에 있는 aesthetics로 옮겨도 상관없어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지금 뭔가 좀 보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또 쓸 수 있는 게 facet grid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이렇게 해보면 자, 어, 다시요. 파스 했고, facet grid인데 내가 뭐에 대해서 그 파세팅을 할 거냐 하는 게 지금 안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facet grid 해가지고 내가 이걸 컨티넌트 따라서 하겠다 하면은 이게 지금 대륙별로 그 스플릿 한 거죠. 파세팅 한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더 잘 보이죠. 이게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각 나라별, 각 대륙별로 어, 1인당 국민소득과 평균 기대 수명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그죠?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스캐터 플롯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게 뭐 라인 플롯이 있죠. 라인 플롯은 우리가 이게 이제 지옴 아까는 포인트였는데 지옴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지옴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대륙별로 그 평균 기대 수명이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륙별로, 그다음에 연도별로 그게 나오니까 이제 group by continent year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summarize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getMinder, 그다음에 pipe group by continent year 하고 summarize 해서 지금 getMinder line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연도별, 대륙별, 평균 기대 수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getMinder underbar line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athletics x축에는 뭐가 갈 거예요? 이어가 갈 거죠. y축에는 평균 기대 수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에는 컨티넌트를 매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옴 언더바 라인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x축 2여고요. y축 평균 기대 수명이 있고 대륙별로 서로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죠. 추세를 파악하기 좋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전체 대륙에서 이제 뭐 그 시간에 따라서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출발점이 좀 다르고 기울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많이 보는 게 뭘까요? 바 플롯이 있죠. 바 플롯. 자, 바 플롯으로 뭘 할 거냐면 예를 들어 그 대륙별로 국가가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한번 바 플롯으로 그려볼까요? 예.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겟마인더에서 대륙별로 국가의 개수 그러면 뭐 다른 컬럼은 필요 없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컨티넌트랑 컨트리죠. 뽑아낸 다음에 음, 아까 했었죠? distinct 하면은 이제 어, 그, 그 대륙별, 국가별 그 데이터셋 중에서 이제 그 유일한 중복되는 것들은 이제 제외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를 group by 어, 자 대륙별로 컨티넌트 대륙별로 개수를 세겠다는 거죠. summarize. 그것을 이제 n이라고 하는 cnt count라고 할게요. 라는 변수에다가 할 거고 그 쓰는 함수가 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 count하는 함수예요. 이렇게 쓰면 보세요. 아시아 뭐 각 대륙의 그 나라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템프라고 하는 것으로 어사인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템프에서 ggplot x축에는 뭘 쓸 거냐면 내가 컨티넌트를 쓸 거고요. y축은 n이 뭐겠죠? n. 그 다음에 지옴. 이때 바 플롯을 그리는 것은 지옴 컬럼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내가 CNT가 아니라 n이 아니라 CNT로 변수 이름을 썼네요. 잠깐만.
C and T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바 플롯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각 대륙별로 국가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카운트. 아프리카가 개수가 제일 많네요. 오세아니가 가장 적고 얼마나 적은지 뭐 이런 것 다 알 수가 있겠죠. 지옴 컬 말고 지옴 바라는 게 있거든요. 지옴 바 플러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지옴 바 플러스 쓰려면 이 요약된 내용이 아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distinct까지 하고 여기에서 지옴 바를 이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것을 temp2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temp2에서 gdplot 지온바를 할 건데 그 이제 ggplot의 fx는 x축은 컨티넌트가 될 거고요. x축만 하면 돼요. 여기. 지온바를 하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아까 그러니까 지온 컬럼과 지온 바의 차이는 지온 컬럼은 그 summary statistics가 summary statistics를 구한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한 거고요. 지온 바는 그 이전에 그 데이터에서 지온 바 안에 이미 summary statistics를 구하는 그 함수들이 그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바 플롯은 이제 지온 바와 지온 컬럼 두 가지 쓸 수 있는데 그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XY 축을 플립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CO coordinate 언더바 flip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X축, Y축 할 때 바뀌죠. 그러니까 X축이 기존의 Y축이 X축이 되고요. 기존의 X축이 Y축이 되고 이렇게 코디네이트, XY 코디네이트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이제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많이 보죠. 그러니까 어떤 변수의 분포를 보고 싶을 때 이제 그 히스토그램을 많이 쓰는데 그 예를 들어 겟마인더 데이터셋에서 그러니까 평균 기대 수명이 아니라 기대 수명이 나라별로 연도별로 다양할 텐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대 수명의 분포를 겟마인더 데이터셋에서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은 겟마인더에서 내가 GDP와 FFTX에서 X축은 뭐가 될 거죠?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되겠죠.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할 거고요. 플러스죠. 플러스. 그 다음에 지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고요. 기대 수명이 분포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나타나는 히스토그램이죠. 이게. 여기 보면 이제 stat bin 해서 이제 bin은 30이다, bin은 30이다라고 하는데 요 하나하나가 bins거든요. 요 bin이 30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값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내가 예를 들어 5년 단위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bin width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써가지고 거기서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5년 단위의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은 그 역시 이제 그 분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대륙별로 그 이제 기대 수명의 분포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갭마인더 하고요. what x x는 대륙별로 보고 싶다 그러죠. 대륙별로. y는 기대 수명을 보고 싶은 거죠. life expectancy 매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래프 요소를 쓸 거냐면 박스 플롯을 쓸 거죠. 지금 박스 플롯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륙별로 이걸 이제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데 박스 플롯에서 이 가운데 박스는 아래는 이제 그 첫 번째 쿼타일이고요. 위는 이제 third 쿼타일이고 중앙에 이제 굵은 선이 미디안 값이죠. 네. 그다음에 저 점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제 그 아웃라이어들이고 이 박스에서 바깥쪽 선이 이제 그 위스커라고 하는데 그것들 되게 정의하는 그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분포에 따라서 이거 자세한 거는 박스 플롯의 그 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이제 박스 플롯이 되게 유용한데 좀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분포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이제 계략적인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 모양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산점도 같이 그 점을 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지움 쓰는 게 이제 지터라고 하는 그 지움 지터를 쓰면은 그러니까 지움 지터를 쓰면 그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가 만약에 정확하게 겹치면은 조금 벗어나게 해가지고 그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것을 이제 지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컬러는 내가 뭐 오렌지색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투명도를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것을 0.5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 점 하나하나가 그 각 데이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버레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바 플롯, 라인 플롯, 스케일러 플롯 이런 것들 다 오버레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이제 them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그 그래프에 제목을 달고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Y축의 레이블을 좀 퍼블리케이션 퀄리티로 그 표시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LABS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예를 들어 뭐 타이틀 뭐 쓰고요. 그다음에 X 레이블은 그 이제 지금은 컨티넌트인데 첫째를 이제 대문자로 쓰고 싶다는 거죠. 컨티넌트 이렇게 하고 Y는 지금 라이프 익스펙턴시인데 이제 제대로 쓰는 거죠. 라이프 expectancy 그거 단위도 쓰는 거죠. years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X축, Y축 레이블 바뀌었고 타이틀 달려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theme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는데요. 이게 background로 다 하얗게 만들고 싶다 할 때 쓰는 게 이제 theme bw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걸 쓰면은 그 하얗게 바뀌었죠. background가 아까랑 좀 다르게. 아까 좀 회색깔이었는데. 그래서 지지플랫2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 지지플랫2의 그서 그리는 플롯의 기본적인 성분은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스
그래서 그래프 요소죠. 데이터를 축이나 이제 색상이나 점의 크기 등으로 매핑할 때 쓰는 게 이제 aesthetics 함수고요. 그다음에 우리 geom 언더바로 시작되는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점으로 나타낼지 선으로 나타낼지 아니면 뭐 바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 그 도형으로 나타낼지 같은 어떤 기하학적인 객체를 정의하는 함수고요. 그다음에 뭐 coordinate를 어떻게 할지, facet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그 지터라고 하는 함수는 이게 포지션을 이제 조정하는 그 위치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다루지 않았지만 그 스케일을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스케일러 플롯을 그린 게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 2007, 데이터가 없어졌죠? 여기에서 지용 언더바 포인트. 는 X축에서 그 작은 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로그 값을 취하는 겁니다. X 값에. 그래서 스케일 X 로그 10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작은 값이 그러니까 이게 X축의 그 스케일이 달라지죠. 그렇죠? 천, 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X축에 작은 값에 몰려있던 게 좀 그쪽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X축 혹은 Y축의 그 스케일을 변환시키는 그런 함수도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지지플랫의 구조는 일단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스케일이 있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고 그렇습니다. 레이어는 우리가 거기에 이제 데이터 그리고 매핑하는 거, 그다음에 지옴, 그다음에 포지션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어, 그 통계적인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이제 지옴 라인을 여기 그렸었군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스캐터 플롯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그 그, 그 피팅하는 뭐 라인을 그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그 라인을 여기다가 이제 뭐 그려보고 싶다.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스텝 음. 그 함수가 잘 기억 안 날 때는 이렇게 물음표를 써서 혹은 뭐 help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그 안에 그 함수 이름을 써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stat, line. 근데 아마 여기는 이런 게 없나 보네요. stat smooth인가? 네, stat smooth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음표하고 하면 여기 아까 그 help라고 하는 게 뜨거든요. 그 여기에 그 help가 뜨면 도움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옴 스무드라고 하는 거는 ggplot2에 있는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고 디스크립션에 가면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여기 기술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사용례, UCG 해가지고 사용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 어떤 아규먼트들이 있는지, 매핑 데이터, 뭐 포지션, 기타 등등 어떤 아규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실제 example 해가지고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 매뉴얼을 다 읽을 필요는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이고, 실제 예를 통해서 어떻게 쓰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제 보시면 이제 지옴 스무스, 메서드, 지옴 스무스. 메서드는 내가 이제 리니어 모델링을 할 거고요. 스탠다드 에러는 true, 스탠다드 에러 구간을 쓸 거다. 그렇게 하면 플롯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그 스캐터 플롯에서 그것들을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링을 한 그 직선이 그려지고 여기 회색 구간으로 해서 스탠다드 에러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통계적인 모델링도 디지플롯이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의 마지막으로 데이터 불러오는 걸 좀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쓰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작업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아까 get working directory 하면 이게 지금 어디 작업 공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홈으로 여러분들 내가 카톡에다가 톡, 톡, 카톡 말고요. 그 GitHub에 가볼까요? 여러분들 그 GitHub 자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그 URL 주소 다시 써줄게요. 요 URL로 들어가셔서 들어가시면 그 오른쪽 상단에 그 아이콘이 있거든요. 고양이 표시가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시면 그 GitHub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GitHub 사이트에 그 이제 보면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거든요. 그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그 demographic.csv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이 열리고 거기에서 로를 클릭하세요. 로를 클릭하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워킹 디렉토리에다가 그것을 저장해 보세요.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셔서 그 다시 데이터 폴더로 가셔서 이번에는 그 proact sample underbar sample txt 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기는 다운로드가 있네요. 그 다운로드를 클릭하셔가지고 네. 이것도 역시 그 여러분들의 작업 공간 이거는 파일이 커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네요. 작업 공간에다가 그 파일을 저장을 해보세요.
이것도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해도 되고요. 일단 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 작업 공간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저는 음, 홈에 하고 만들어서 요거를 제가 워킹 디렉토리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홈 디렉토리에 템프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까 이게 또 demographic.csv 파일을 저장을 했고요. 이 파일을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은 read.csv 파일을 써요. 왜냐면 이게 지금 CSV 파일이잖아요. CSV 파일은 이제 컴마 세퍼레이티드 파일이죠. 그래서 디리미터, 그러니까 그 컬럼을 구별하는 그 기호가 콤마라는 거죠. 그래서 read.csv 하고요. 파일 이름 demographic.csv 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어서 내가 이제 데모그래픽이라는 테이블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사인을 하겠다. 예, 그러면은 이제 데모그래픽을 불러올 수 있죠. 헤드 데모그래픽 하면은 이제 이렇게 여섯 줄을 그러니까 subject ID, age, gender, race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고 지금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스트럭처 하면은 subject ID는 인티저고 나이는 numeric이고 gender하고 race가 캐릭터 숫자열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샘플 텍스트 파일도 그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다? 나는 연결이 안 되네. 음, 그러면은, 그거는 어차피 실습을 다음 주에 할 거라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제 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데모그래픽에서 만약에 그 에이지가 지금 보면은 소수점 단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올림해서 소수점 쓰지 않고 그냥 정수값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데모그래픽의 AG는 라운드 하는 거죠. 라운드 데모그래픽 AG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소수점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스트럭처 해보면 없어지죠. 소수점이 없어지죠. 반올림 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썼던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그럼 이게 데이터를 변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변환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요. 음, 그러면 그때 쓰는 게 이제 write.csv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데모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데모그래픽 뭐 라운드라고 할게 라운드 에이지 .csv로 저장할 거고 그래서 이제 코트는 S로 하고 row.names 로 이름을 쓰지 않고 쿼테이션 마크 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작업 공간에 이게 지금 파일 폴더에 보면 데모그래픽 언더바 라운드 레인지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가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쓰는 것까지 했고요. 예, 이거 좀 CSV 파일만 했는데 다음에는 그냥 일반 텍스트 파일 이런 걸 이제 그 플랫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플랫 파일들을 어떻게 불러들이고 쓰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스누 데이터 매트 깃허브 사이트에 가면은 그 참고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선 시간에 했던 그 아래 기초 문법에 대한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했던 그 데이터 가공과 시각화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참고 자료들, 유튜브들, 네, 뭐 취시트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될 때 보시고 보면은 다음 실습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우리 만나서 이 프로액트라고 하는 그 프로액트라고 해요. 그 ALS 임상시험 데이터, 클리니컬 트라이얼 데이터들 한 30개 정도 되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공개한 그런 오픈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 정제하고 가공하고 하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도전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